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 신석기, 그쵸? 구석기, 즉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대해서 배워봤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 처음 세운 나라 고조선, 그렇죠? 고조선은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 나오는 청동기 시대에 나타났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스토리 한국사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보이죠? 처음 세운 나라 고조선. 그렇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첫 국가가 되겠죠. 예. 자, 당군항검이라는 호칭은요, 이제 고조선에서 이제 처음 나타나게 되는데, 고조선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사장을 뜻하는 당군 왕검에서 당군은 제사장을 뜻하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이제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이 한 몸이었죠. 이제 당군 왕검이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당군 왕검 시대를 정치적,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 그래서 정치와 제사가 일치하는 재정 일치 사회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하니까 재정이 일치됐다고요. 자, 이렇게 고조선 사람들이 이제 당군항검이 세운 고조선은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예요. BC 2333년, 2333년 전에 이제 세워진 나라인데요. 고조선 사람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 그리고 남아있는 기록들은 이제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지 또는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죠. 그렇죠? 우리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 기록이나 역사가 이렇게 마땅치 않아서 없어서 유물이나 유적들을 살펴보고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였잖아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 친구들 여기 위에 청동기의 등장, 그렇죠? 그리고 청동 지배자의 이제 군장, 청동 시대의 지배자를 우린 군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군장도 읽어보시고요. 또 이제 고인돌과 방구대가 알려주는 역사 이야기 했죠. 이 고인돌이고요. 방구대는 여기 울주 방구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방구대에 있는 이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쭉 읽어보셔야 해요. 읽어보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핵심 정리를 해준다고 해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 꼭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드려쳐 BC 2333년에 등장한 고조선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화 있죠? 고조선이 만들어진 단군 신화, 그렇죠? 단군 신화 이야기도 쭉 읽어보시고요. 또 이 신화에 있는 비밀이 있을 거예요. 예. 이 신화에 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은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읽어보시고 또 우리 이제 마지막 고조선에 이제 열심히 발전을 하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모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 고조선의 독창적인 청동기의 문화 발달이라던가 고조선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8조법, 8개의 법, 8조법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또 이제 고조선 중기쯤 되면은 철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위만조선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쵸? 위만조선이 시작되면서 청동기와 함께 이제 철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철기도 같이 읽어주고, 그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여러 나라의 등장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고조선, 여기 다 고조선 땅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서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위에서부터 부여, 그 밑에 고구려, 그 다음에 이 바닷가 지역의 옥저와 동해, 그리고 그 우리 지금의 남쪽에 있는 저
지역에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세 개의 한이죠. 한. 그래서 삼한이 되겠어요. 이러한 나라들이 생겨났다는 것도 여기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따로 각자 설명을 해주고 또 이 나라에 대한 풍습을 선생님이 노래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초기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들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그쵸? 삼한, 마한, 변한, 진한을 삼한이라죠. 요거에 대한 노래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정리. 처음 세운 나라 고조선을 들어가 보겠어요. 일단 고조선은요,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 오는 청동기 시대에 이제 나타난 나라인데요. 그럼 청동기가 뭘까요? 청동기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예,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 청동검, 청동 딸랑딸랑 흔들면 소리가 나는 청동방울, 요것도 청동방울에 속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동거울이에요. 네. 자, 그래서 구리와 주석이 이제 둘이 합금이에요. 섞어서 만들어. 이제 처음에 구리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구리에다가 주석이나 아연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든 합금으로 이제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연과 납을 섞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런 청동으로 만든 것들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는요, 4,000년에서 3,500년 전이에요. 예. 그쵸? 우리나라 구석기가 처음 시작된 건 언제죠? 네.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에 처음 시작된 거 잘 기억 안 나요? 안 나나요? 약 70만 년 전이었죠. 70만 년 전. 그리고 우리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게 8,000년경 기원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건 4,000년에서 3,500년 전인 거죠. 네.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에 이제 청동기가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보면은요. 네. 청동기에 청동검, 이러한 청동검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동거울, 그리고 청동방울 등이 이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데요. 이 유물들은요, 이 청동으로 만든 이러한 것들은요, 재료가 구하기 무지 어려웠어요. 예, 구리와 이제 주석의 합금이랬잖아요. 이러한 재료를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지배계급 또는 지배계급, 그쵸? 지배계급의 무기나 아니면 이런 장신구들로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 도구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농기구, 우리 이거 청동기는 재료도 사실 구하기 어려웠지만요, 또한 만들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예, 구리를 일정한 농도에서 녹이고 거기에서 이제 주석과 합금을 또 일정한 비율로 섞어야 이런 청동 무기나 청동 이제 도구들이 만들 수 있는데 만들기도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로 농기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농기구로 사용할 수 없었겠죠. 얘를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이 엄청난 비싼 돈으로 만드는 이 청동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만약에 이 청동 제품으로 농기구를 만들었다면 다이아몬드로 농기구를 만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이지만 농기구는 누가 보통 사용을 하죠? 예, 일반 백성들, 농민들이 사용하죠. 그래서 돈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돌과 나무를 여전히 신석기 시대에 사용하던 돌과 나무를 여전히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반달 돌칼로도 수학으로 사용을 하고요. 네, 반달 돌칼 여기 보이죠? 예, 이 반달 돌칼은 모양이 반달처럼 생기고요. 돌로 만든 칼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 구멍 뚫린데 여기다가 집 같은 걸로 요렇게 끈으로 이렇게 엮어서 여기 손바닥을 이렇게 싹 넣어요. 손을. 그리고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쓱싹
예. 그러니까 벼 이삭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훑거나 꺾는데 이렇게 짝짝 잘라서 이렇게 꺾겠죠? 예. 그런데 사용했던 바로 반달 돌칼이 되겠어요. 우리 이 유물도 기억을 해두자고요. 청동기 시대인데 돌로 만든 농기구예요. 그쵸? 반달 돌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토기가 보이죠? 신석기 시대에는 어떠한 토기? 예, 이렇게 빗살 무늬 토기, 여기 밑이 뾰족한, 그렇죠? 빗살 무늬가 있다고 해서 빗살 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토기였다면, 이제 청동기로 들어와서는 이런 아무런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민무늬 토기가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예, 이 민무늬 토기 중에서도 여기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은 미송리식 토기라고, 우리가 이 손잡이가 있는 토기가 미송리라는 지역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해서, 예, 미송리식 토기라고 이제 나오는 그러한 토기가 또 있어요. 네, 여기 밑에 보니까 있네요. 예, 여기 미송리식 토기. 네. 자,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이런 민무늬 토기를 사용을 하였고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볼게요. 농업을, 그쵸. 신석기 시대까지는 농사는 농사인데 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 위주라 그랬어요. 그냥 씨만 뿌리면 자랄 수 있는 그런 밭농사요. 그런데 이제 청동기에 들어서면서 벼농사가, 예,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 벼농사는 우리 밭농사처럼 그렇게 쉬운 씨만 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물도 줘야, 때때로 물도 이렇게 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잡초라던가 그런 것도 뽑아줘야 하고, 많은 이제 농사 하는데 심혈을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벼농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거는 어떻게 돼요?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강을 끼고 있는 구릉지, 예, 구릉지에 거주를 하게 돼요. 이렇게 강을 끼고 있고요. 이렇게 뭐 강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이렇게 좀 산이 있고요. 예, 그러한 곳을 우리는 구릉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구릉지에 이제 거주를 하고 농사와 방어에 유리하겠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요런 데, 요렇게 산이 있고 여기 앞에 강이 있고요. 요런 데를 우리는 구릉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농사 짓기에도 편리하고요. 물이 있으니까 농사 짓기에 편리하고, 그리고 누가 침입했을 때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방어하기에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회는 이제 농사를 시작했으니까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농업이 발달을 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 쌀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를 안 지어봤겠지만, 쌀이라는 이 곡식은요, 우리가 밥을, 일반 우리 밭농사의 대표적인 뭐 팥이나 콩이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어때요? 예, 조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는 쌀을 쪄서 먹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콩 같은 거는 콩 5알을, 예, 이렇게 쪘어요. 콩 5알을 이렇게 찌면은 이게 몇 개가 돼요? 그대로 콩 5알이 되죠. 쪄서 우리가 먹을 때도. 그런데 이 쌀은요, 우리가 쌀을 이제 한 컵을, 쌀 한 컵, 그쵸? 한 컵을 이제 밥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불어서, 더 많은 양이 되죠. 쌀 한 컵으로 한 사람 양이 아닌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불어나죠. 네. 이렇게 벼농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이제 식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먹을 것이 늘어나게 되죠. 한 컵으로도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이 바로 이 쌀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도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남는 쌀이 있어요. 잉여 농산물이라고 하죠. 예, 남아있는 잉여 농산물을 이제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잉여 농산물이 남아있으면서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유재산이 발생을 해요.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죠. 사유재산. 그렇게 재산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이 사람은 잉여 농산물, 벼농사를 많이 지어서 잉여 농산물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이제 많아진 거죠. 이만큼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오히려 벼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벼농사를 지었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먹을 것이 부족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재산의 차이가 있겠죠. 예, 재산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부격차도 발생을 하게 돼요. 물론 자기의 농사가 망쳐서 모자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모자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걸 빼앗아 가서 또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빼앗는 사람이 생기고 또 빼앗기는 사람이 생기죠. 이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가 점점점 더 심해지게 된답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배를 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급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를 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신분인 계급이 생기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사회는 이제 농업의 발달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계급이라는 게 이제 신분제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군장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계급이 점점 생기고 정복전쟁이 시작돼요. 다른 나라를 땅을 더 많이 차지를 하면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이제 점점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해요. 서로 싸우면서 정복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 와중에서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이제 지배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배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하나의 부족이었던 이 나라가 이제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국가의 대표가 바로 군장이라는 사람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군장, 고인돌의 제작으로 인해서요, 이 군장의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고인돌이라는 것은 이 군장의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무덤으로 이 돌널 무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돌널 무덤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이렇게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러한 무덤이 바로 돌널 무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국가, 자, 여기 농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계급이 발생을 하고 국가로 발전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국가인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그쵸? 지금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모두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청동기 시대에 최초의 우리나라 국가인 고조선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나 보네요. 적어줄까요? BC 2333년에 일어난 기원전 2333년. 여기 BC라는 건요, 기원전을 얘기해요. 기원전은 우리가 여기가 1세기라고 하잖아요. 1세기는 우리가 지금 쭉쭉쭉 가서 21세기에 살고 있죠. 네, 21세기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기원전 1세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1세기라고 해요. 예, 그리고 예수가 탄생하기 전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이래서 before Christian이라고 해서 BC로 표시를 해주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후를 우리는 AD로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AD 21세기가 되는 거죠. 21세기는 지금 몇 년도예요? 예, 그쵸? 2020년도죠, 지금이. 그래서 지금은 AD 2020년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전에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지금 청동기 시대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인 고조선은 BC 기원전 2333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고조선의 건국을 보면은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당군항검 신화, 그쵸? 신화 이야기. 그래서 그 당군항검 이야기는 우리 공가 이제 환웅이라는 환인의 아들, 그쵸? 하늘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땅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환인이라는 이제 하늘의 신인 환인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인 환웅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 이상, 둘째 아들이나 뭐 셋째 아들쯤이 돼요. 환웅은 그 위에 뭐 형이 있었겠죠. 그래서 환웅이 아래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더니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쩍쩍거리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웅이 아래 인간들 세상을 보면서 아, 내가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해야겠다라는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뜻을 삼으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아래 인간 세상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내려오죠. 누구와 함께? 비, 바람, 그쵸? 바람이 아니라 바람, 구름의 신하 3명을 데리고 같이 이제 내리고 옵니다. 예. 그래서 이 비바람 구름과 내려왔더니 곰과 호랑이가 이제 오죠. 곰과 호랑이가 한웅에게 한웅님 저희도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웅이 그럼 동굴에서 이제 햇빛이 들지 않는 곳, 즉 동굴이 되겠죠.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지내면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호랑이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뛰쳐나가고요. 곰은 37일, 37일 만에 37에 21일이요. 그쵸? 371을 우린 21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37일 만에 이제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사람이 돼요. 웅녀가 돼요. 그래서 곰 웅자를 써서 여자녀, 그죠? 웅녀가 되어서 한웅 앞에 나타나죠. 근데 지내다 보니까 자신도 너무 아이가 갖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웅녀랑 아무도 결혼을 해주지 않아서 이 한웅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죠. 그 사람이 바로 이 단군 왕검이 되죠. 고조선을. 그래서 단군 왕검이 이제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2000 BC 2333년에 건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단군 왕검에서 이 단군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군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리고 왕검은 정치적인 지배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단군 왕검이라고 해요. 그러니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단군 왕검인 한 사람. 그래서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일치한다. 그래서 재정일치라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단군 왕검을 보고 고조선의 사회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고조선의 나라는 청동기 문화, 그쵸?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가 바로 이 고조선이고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고요.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 기록은 바로 삼국유사라는 곳에서 단군 신화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 삼국유사는 고려 말에 일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책이고요. 또 이 삼국유사랑 비슷한 게 고려에 쓰였던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삼국사기. 요것도 고려 말에 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중에 하나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단군신화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있고요. 삼국사기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예, 이 삼국유사는요, 일련 스님이 쓴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그냥 이야기들도 많이 담아놨고 뭐 우리나라 역사들도 담아놓은 그러한 이야기 책이 되고요. 삼국사기는요,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역사책을 편찬해라 라고 해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쓴 게 김부식이 쓴 게 삼국사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삼국유사는 막 곰도 나오고 곰이 근데 또 사람이 되고 신도 나오고 너무 좀 신비롭죠. 그죠? 신하니까 신비롭죠.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교과서에다가 막 자신의 생각도 넣고 그리고 이런 객관적이지 않은 거 막 이런 신화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김부식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제 삼국사기를 저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비로운 신화 이야기는 단군 신화는 삼국사기에 넣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그래서 이 단군 신화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아니 역사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라도 삼국유사책을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역사에 더 관심이 되게 될 겁니다. 도서관에 삼국유사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쉬운 삼국유사를 선택해서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쉬운 삼국유사라는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되게 이런 단군 신화 이야기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조선의 성장.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됐거든요.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쓴 여기에 단군 신화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세요. 삼국 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없어요. 자, 고조선의 영역을 보면은요. 여기 지도에 보니까 와,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밑에 쪽은 이제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동이족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이 동이족도 우리나라의 역사인데요. 그냥 뿔뿔이 여기 남쪽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러한 이제 그냥 국가는 아니고 부족들이에요. 이렇게 뜻대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통틀어 그냥 저기 중국에서 보면은 여기를 그냥 동이족이라고, 동쪽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라고 해서 그냥 동이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이제 바로 이게 바로 고조선의 영역이 된답니다.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조선의 대표적인 이제 문화 유적이 바로 여기 보이죠? 고조선의 관련 문화본 비파형 동검 분포지역이나 탁자식 고인돌, 요렇게 생긴 고인돌은 고인돌인데 이렇게 탁자 모양으로 생긴 이 탁자식 고인돌의 이제 분포를 보고 여기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의 여기 만주와 요령 지역부터 한반도 여기 서북부 지역까지 탁자식 고인돌이랑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출토 지역으로 우리가 이 고조선의 이제 문화 범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넓었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은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기원전 5세기경에 5세기경에 중국에서 이제 철기라는 문화가 전래되게 돼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철기를 가지고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고조선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준왕이에요. 그래서 위만이 이제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한답니다. 이게 바로 기원전 194년이 되겠어요. 네. 자, 이때 이제 고조선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위만이 철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제 중개무역으로 더욱더 이제 발달을 하게 돼요.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고조선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철을 받아들이면 이 철을 또 다른 중국과 이러한 한나라 이러한 데로 이제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팔고 또 거기에 있는 물건들 이 사람들이 또 여기 이 고조선에서 나오는 철을 또 사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이제 중개 무역이 엄청 발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의 한나라 여기에 중국에 있던 여기에 한나라라고 있었어요. 한나라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얘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중국에 있는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가 너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조선은 결국 이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고조선이 끝까지 잘 싸워줬는데요. 아무래도 지배층의 분열로 내분으로 인해서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되고 멸망을 합니다. 언제요? 기원전 108년에요. 그래서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이제 건국이 되었다가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의해서? 한나라의 침략에 의해서요. 자, 그런데 이 영향은 그래서 이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나서요. 고조선의 이 유민들, 그렇죠? 여기 살고 있는 이 유민들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주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고조선의 팔조법이라는 우리 한번 것을 볼까요? 고조선의 법에는 팔조법이라고 해서 중국 한서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로 네 개의 조항은 알 수 없고요. 현재 3개의 조항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3개의 조항은요. 팔조법에서 본 고조선 사회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 이것으로 무섭나요?
사람을 죽여. 그렇죠. 무섭긴 한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해요? 각 생명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존중하는데 사용은 정말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그것을 보아 사회 질서가 매우 엄격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농업사회임을 농업사회임을 알 수가 있고 또 노동력, 그렇죠?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는 건 그만큼 노동력이 또 중요시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사유재산, 남윤재산, 자기만의 재산,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갚으라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분제도, 노비가 있으면 얘를 지배하는 주인급인 지배자가 있겠구나. 그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신분제도가 있는 계급사회임을 알 수가 있고요. 만일 도둑질한 사람이 죄를 벗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그러죠.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이것으로 보아 화폐를 사용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고조선의 팔조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제 철기의 사용을 한번 보면은요. 철기 시대가 아까 기원전 5세기경, 그렇죠? 5세기. 여기서 우리 1세기는요.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1세기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몇 년도?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그쵸? 2020년.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세기가 1세기가 우리는 100년을 뜻해요. 100년. 그러면 간단해요. 21에다가 1세기가 100년이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은 100년을 또 곱해 주니까 그러니까 봐요. 여기에 자 봐봐요.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1세기가 100년. 그렇죠? 1세기가 여기 세기가 100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0세기는 몇 년일까요? 네. 10세기는 여기 1세기에 그렇죠? 여기 1세기에 100을 곱해주면 몇 년? 1000년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2020년, 그렇죠? 그러면 20세기는 몇 년일까요? 그렇죠? 20세기는 여기에 1세기가 100년이니까 20 곱하기 100을 하면 2000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20세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그쵸. 2000년. 여기 2000년, 2020년에서 2000년이니까 20세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 20년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죠. 20년은 몇 세기예요? 1세기죠. 1세기. 왜냐? 1세기가 100년이니까 1에서 100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20은 여기 1에서 100년 사이에 있죠. 20. 그렇기 때문에 요거 20세기는 1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20세기와 1세기를 더하면 21세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0년은 그쵸? 여기 2000년 더하기 20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은 20세기. 그렇죠? 20세기에. 여기 20세기는 1세기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1세기 포함하면 더하기 1은 21세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예, 여러분들 뭐 이해 안 되셨으면 그냥 들으시고요. 지금 이건 기본적인 상식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2020년을 세기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1세기가 100년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몇 년도인지, 몇 세기에 사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경.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5세기니까, 그쵸? 1세기는 10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5세기는 몇 년 정도 될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1세기가 100년이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500년. 그렇죠? 그렇죠? 500년에서 이제 600년 사이가 바로 뭐예요? 네, 바로 이 5세기경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친구들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6세기는 그렇죠. 600년에서 700년 사이가 바로 이 6세기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이 계산하는 방법 알겠죠? 어려우면은요 1세기가 100년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색이 붙어있는 앞에 숫자 뒤에 1세기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그러면 바로 몇 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 세기가 몇 년도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답니다. 뭐 굳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은 알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기억해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상식으로 알려주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철기시대, 기원전 5세기, 그렇죠? 자, 그럼 5세기는 몇 년도? 네, 500년에서 600년 사이를 이제 5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세기 경에 이제 철기는요, 청동기보다 더 단단했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철기로는요, 만들기도 청동기보다는 쉬웠고요. 그리고 또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청동기보다 훨씬 쉬웠어요. 아주 많았거든요, 주변에. 그리고 이 철기는 이 철광석이라고 해서 이러한 광산만 찾아내면 이 한 가지 물질로 이 철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청동기는 구리의 주석이나 아연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일정한 비율로 합산을 이렇게 섞어줘야 했잖아요. 그런데 철기는 이 광산, 철광석이라는 이것만 녹여서 만들면 됐거든요. 그래서 만들기도 청동기보다 훨씬 쉬웠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철기 사회로 나타난 변화가 어마어마해요. 자, 철로 만든 농기구가 생겼어요.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 없었죠. 왜? 만들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농기구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철로 만든 농기구가 생기면서 농업 생산량이 이제 배배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면 아까 어떻게 되었어요? 인구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죠. 먹을 것이 많아졌으니. 그래서 인구도 더 아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철로 만든 농기구만 있었느냐? 철로 만든 무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족 간의 정복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부족을 통합한 이제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등장이 이제 되는데요. 우리 한반도에서는요, 이제 지금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고조선이 무너졌잖아요. 한나라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나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무너지고 나서 가장 북쪽에 세워졌던 나라가 부여, 그 밑에 고구려, 한반도 북부 지역에 이제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부여와 고구려가 생기게 되고요. 한반도 북부 동해안 지역, 바닷가 지역에 그 밑에 고구려 밑에 옥저와 옥저 밑에 동해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이죠.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여러 소국, 작은 국가로 이루어진 여기 마한, 진한, 그리고 변한이 생기게 됩니다. 한, 세 개의 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합쳐서 삼한이라고도 불러줘요. 나중에 이 변한 지역에서 무엇이 생겨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뒤에 배울 삼국시대에 백제가 생겨나죠. 그리고 이 진한 지역에서 사로국이라고 불려는 이제 신라가 생기게 되고요. 이 변한 지역에서 이제 가야가 성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 건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세요. 우리 친구들 부여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여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저기 중국의 역사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부여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생겨난 우리나라의 역사인데요. 이 고구려에 있는 누구? 그쵸. 고구려를 고주몽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이 고주몽이 어디에서 내려오냐면요. 이 부여에서 태어나서 이 부여에서 남하에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부여라는 나라는 고구려보다도 먼저 있었고요. 먼저 세워졌고,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조선 왕조가 몇 년이냐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역사가 바로 조선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선의 왕조가
조선의 왕조가요 500년이라고 해요. 500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부여라는 나라, 이 부여의 역사도 500년이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부여가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의 등장이 됐고요. 우리 이제 한국사 빈칸으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는 지배 계급의 무기나 장신구, 무엇을 지내는 도구로 만드는 데 주로 쓰였나요?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데. 네. 청동기는 농기구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비싸고 만들기도 어려웠으니까요. 농기구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농사기구인데 사용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청동기는 지배계급의 무기나 장신구 혹은 제사를 지내는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자, 청동기 시대에는 무슨 농사가 시작되고 계급이 발생하였어요. 이 농사가 시작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 또 여러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계급이 생겼다고 하였죠. 바로 무슨 농사요? 이걸 이용해서 조금만 밥을 지어도 많은 양의 밥을 얻을 수가 있는 바로 벼농사였죠. 벼농사가 시작되고 계급이 발생하였어요. 그래서 친구들 혹시 문제에 벼농사의 시작이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예요. 여기 청동기 시대예요. 예. 그런데 그냥 농사의 시작, 최초의 농사의 시작은요,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의 농사는 바로 밭농사 위주죠. 벼농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고요. 그냥 농사의 시작이라고 하면 밭농사를 시작했던 신석기라는 거. 이거 헷갈리지 말고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꼭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바로 BC 기원전 2333년에 시작이 되었던 당군왕검이 세운 고조선, 이게 되겠죠? 마지막 문제. 철기시대에는 정복을 통해서, 그렇죠, 다른 나라를 이제 전쟁에서 따는 거, 그게 바로 정복이죠. 그래서 정복을 통해서 여러 부족이 통합되면서 점차 무엇으로 발전하였나요? 국가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요. 고조선은 철기 문화가 바탕이 아니고요, 청동기 문화가 바탕인 나라에서, 이제 바탕인 시대에 탄생을 한 것이 바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청동기가 처음 시작된 것은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고조선은 언제요? 기원전 2333년에 시작을 하죠. 그러니 청동기 시대에 이제 발전한 바로 고조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고조선이 세워지고 5세기 경쯤에 그때 이제 철기가 들어오고 철기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우리 친구들이 여기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하고 길게 해줬는데, 문제 풀이는 10분 있다가 다시 한번 하겠고요.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는 꼭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힘들더라도 오늘 하루 만에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10분만 쉬고 다시 봐요.